자, 자기가 풀었어도 이 320번은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릴 줄 알면 좋겠거든요. 320번. 얘담아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니? 또잉또잉이 뭐예요? 맞아.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되거든? 그 그래프를 내가 구간을 직접 나눠가지고 그려놓는 게 좋아. 최대최소든 뭐든 2차 함수, 몇 차 함수든 그래프가 내 눈에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는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의 깊이가 다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거나 아니면 수능 공부하거나 할 때 어떤 함수를 만났을 때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이라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엄청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320번을 딱 보면은 처음에 출발을 이렇게 하겠지. x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x가 0보다 작을 때 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서 풀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눠서 풀면 앞에 거는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붙이고 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요런 2차 함수가 되니까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 x가 0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럼 표준형 바꾸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준하나 이거는 꼭지점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2,1이죠. 그죠? 자 마이너스 2,1 그럼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2,1 자 여기 꼭지점을 가지고 어디로 볼록한 그래프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지. 그럼 일단 요렇게 꼭지점이 저기 있으면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자 요렇게 그린 다음에 우리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어느 구간에서 사용할 거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 사용할 거죠. 그죠? 그러므로 x가 0이면은 지금 요 y축이 x가 0인 지점이잖아. 그럼 요거보다 작을 때 사용할 거니까 여기서 또 끊어가지고 요쪽만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요 놈의 그래프는 얘하고 똑같은 그래프인데 아유, 너무 빨리 끊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거야. 그치? 꼭지점이 2,1이니까 꼭지점이 1, 2,1 여기에 꼭지점을 가지면서 폭이 똑같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0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을 잘라내야 되는 거고 요쪽 그래프는 x가 0 이상인 범위에서 쓰는 거니까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W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 그리고 이 두 그래프를 우리가 마이너스 3부터 3이라는 영역에서 사용하겠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3부터 3도 잘라주면 요가 마 2니까 마 3은 옆으로 한 칸 더 가가지고 여기 지점에 요렇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지점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면 여기서 요만큼 가가지고 여기 요렇게 여기가 플러스 3지점 자 그래서 결국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만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딱 그려놔야 그러면 언제 최대를 갖고 언제 최소를 갖는구나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예린아 x가 얼마에서 최대를 갖는 게 보여요? 그치.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 거고 그 최대값은 왼쪽 그래프에서도 y 절편이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y 절편이잖아. y 절편의 값은 얼마죠? 5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5구나. 그 다음에 최소는 준혁아 최소를 갖는 지점이 몇 군데인 거예요? 두 군데인 거지. 여기하고 여기가 높이가 똑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가 가장 낮은데 여기의 값이 지금 얼마예요? 꼭지점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 1 되는 거죠. 1. 그래서 최소값은 1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언제 최대를 갖고 언제 최소를 갖습니까?도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최대를 갖는 순간은 x가 0일 때가 되는 거고요. 최소를 갖는 순간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두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지. 그지? 요런 것도 딱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풀어볼 거는 322번입니다.
322번도 그래프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지 이게 답까지 도착할 수 있거든. 322번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세본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우선 요 식을 어떻게 할까, 세본아?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고, 자 뭐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되지. 그러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2. 그러면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 녀석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1,2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센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1 이 상태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확실해.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니까 자, 요 지점의 좌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2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A에서부터 0이라는 범위를 끊을 건데, 자, 0의 위치는 확실하죠? 0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니까. 그치? 0은 여기쯤에 분명 있을 거예요. 요렇게 잘려가지고 여기가 x는 0일 거야. 근데 이 A라는 값은 어디쯤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죠? 뭐 폭이 되게 좁아가지고 A가 막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여기 A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아니면 A가 이 축보다 왼쪽으로 넘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A의 위치는 뭘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냐면, 이 문제에서 함수값의 범위가 요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함수값의 범위란 결국 준혁아 누구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함수값의 범위는? 아니, 함수값의 범위가 그래놓고 이렇게 말했잖아. y. 함수값이라는 게 y값 말하는 거야. 그치?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y는 뭐뭐뭐뭐 이렇게 쓰잖아.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y값씩 띵 나오죠. 그 나오는 y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의 범위라고 하는 건 y값의 범위를 말하는 거고, 이 y값의 범위를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y값이 이런 범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 있지. 최대값이 건우야 얼마가 나왔고, 봐봐, y의 범위가 지금 뭐라고 써있어? 얼마부터 얼마까지래? 그러면 다시 최대값이 얼마였단 말과 같은 거야. b였다는 거야. b. y가 제일 클 때 b라며. 그게 그럼 그 함수의 최대값인 거죠. 그죠? 최대값이 b고, 그러면 거꾸로 최소값은 얼마였다? 마이너스 2였다. 이거를 지금 정해 놓은 거예요. 그지? 근데 준하나, 만약에 우리가 방금 가정한 것처럼 요만큼 범위밖에 우리가 사용을 못한다면 여기에서 무슨 값이 나왔어야 돼? 최소값이 나왔어야 되잖아. 근데 0 집어넣어봐요. 0 집어넣으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얼마? 여기 x에다 0 집어넣으면 1이지. 1. 자, 1이라는 값은 내가 확인한 최소값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소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최소값이 안 나와. 그 무슨 얘기야? 이 경계선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더 낮은 지점까지 이렇게 왔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영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최소값을 갖는 상황이 돼줘야, 그래야 최소값이 마이너스인 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A가 이쪽에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이쪽으로 좀 멀리 빠져 있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준혁아, 여기에 y좌표는 반드시 얼마가 돼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이잖아, 준혁아. 여기서 무슨 값을 가져요? 최소값을 갖지. 근데 우리가 아까 y의 범위에서 확인한 게 뭐예요?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요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고, 자 당연히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금? 그렇지, 가장 높은 지점이 꼭지점이지. 꼭지점 포함되니까.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인 마이너스 1,2에서 요 2라는 값이 바로 최대값인 거죠, 그쵸?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 2를 갖는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최대값이 2니까 아까 최대값을 B라 그랬잖아. 얘는 얼마로 결정? 2로 결정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점을 이용해 가지고 A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요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으로 표현돼요? 이 마이너스 2는 이 점의 무슨 좌표예요? X좌표예요, Y좌표예요? Y좌표죠.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뭘까요? A지. 그럼 다시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인 거야? A 컴마 마이너스 2인 거지. 그럼 A 컴마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이 함수가 지나가게 만들면 끝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럼 이 A 컴마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뭐 하자? 대입하자. 대입해서 A 찾는 거야. 그치? 자 대입해줘.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는 오케이. 자 좌변으로 넘기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죠?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 a 값은 1 또는 마3 이렇게 나왔네. 유빈이가 하나 골라줘. 누가 찐일까? 얘일 수밖에 없죠. 그쵸? a가 1이면 말이 안 되죠.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그치?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b 값은 아까 최대값 찾은 거 2였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2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하는 힘을 계속 키워줘야 돼.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323번을 먼저 볼게요. 323번. 자, 323번. 얘담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일단 가조건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맞아요. X축에 접한다라는 표현은 이놈의 그 X절편이 한 개라는 얘기잖아. 그치? X절편이 한 개? X축에 이렇게 접했으니까. 그럼 X절편이 한 개라는 얘기는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근이 한 개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중근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아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판별식 쓰겠습니다. 요놈의 판별식을 쓰면은 p제곱 마이너스 4q 얘가 는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p제곱이 4q하고 똑같네요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x가 마이너스 p에서 p 범위에서 최소값을 마이너스 54를 갖는데 요거는 예린아 어떻게 활용했어? 일단 요런 지금 이차 함수가 우리한테 있잖아. 근데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요?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그치?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괄호 x제곱 마이너스 px 그 다음에 뭐예요? 4분의 p제곱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y는 뭐가 돼요? 그치 2분의 p제곱 그렇지. 자, 요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한번 그려보면 준혁아 어디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센터가 얼마야 준혁아? 그치 x는 2분의 p예요. 근데 문제에 나와있지만 p는 지금 양수입니다. 양수 p예요. 자 그럼 이런 이차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범위를 자를 건데 범위를 마이너스 p부터 플러스 p까지 자르래. 그지?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2분의 p가 센터인데 범위를 자를 때 마이너스 p부터 플러스 p까지 자르래. 그러면 마이너스 p랑 플러스 p 중에 준혁아 어디가 가까울까? 센터에서 p가 가깝겠죠. p는 양수잖아. 마이너스 p는 음수고. 그러니까 p는 요거보다 좀 가까이, 요 오른쪽에 조금 가까이, 여기쯤에 x는 p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p는 센터에서 왼쪽으로 멀리 가가지고 요쪽에 마이너스 p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치?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이 되는 거고, 이 그림을 그리는 순간 어디서 최소고 어디서 최대인지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딱 봐도 여기가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치? 자, 그래서 요 지점에서 그러면 최소값을 갖는구나. 근데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54구나. 그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54.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잘 마무리하면 되는데, 자, 여기가 일단 좌표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54니까 이 좌표를 준하나 어떻게 한번 해볼까? 대입합시다. 그치? 요 식에다가 요 함수가 지금 여기 지나가는 거니까 요 식에다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4는 마이너스 p제곱 또 x에 지금 마이너스 p 넣는 중인데 마이너스 또 p제곱이지,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q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근데 우리는 p제곱이 4q예요 이거 알고 있잖아. p제곱이 4q. 일단 부호가 전부 마이너스라서 불편하니까 플러스로 한번 바꿔주고요. p제곱이 4q라 그랬으니까 4q, 4q, q인 거잖아. 그럼 이거 9q잖아, 9q. 9q가 54네. q가 몇이구나? 6이구나. 자, q가 6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p제곱이 얼마예요? 그냥 p제곱 24지, 그치? 어차피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게 p제곱 플러스 q제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p제곱은 24 쓰면 되고 요거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가 답이야, 준하나? 60이 답이죠, 60.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단원에서 조금 난이도 있게 올리려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범위를 잘 조절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어디서 가는지 찾을 수 있는지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치? 자, 마지막 한 문제만 풀고 이제 다음 단원 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는 325번. 325번. 자, 이거는 유빈아 이거 어떻게 시작했어? 그치. P라는 점에 X좌표를 미지수로 잡았다. 미지수 뭐 썼어요? T. 좋아요. 그럼 여기를 T로 잡을게요. 자, 여기를 T로 잡으면 얘 Y좌표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그치? 얘 Y좌표는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 함수에다가 X자리에 T 넣은 거 그게 Y좌표인 거지, 그치? 여기를 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엔요. 그치? P랑 Q는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은 서로 무슨 좌표가 같을까? Y좌표가 똑같을 거야. 그래서 Q라는 점의 Y좌표도 방금 찾은 T 플러스 1의 제곱 똑같이 요렇게 써줄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찾으면 돼? 그죠? 요 X좌표를 찾으면 되겠지. 자, Q라는 점은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 식의 Y자리에 뭘 넣어봐? T 플러스 1의 제곱을 넣어봐. 그럼 우리는 X가 궁금하니까 마삼 넘기면 되죠. 넘겨. 그럼 X좌표는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거의 다 한 거야. 세번아, 요 상태에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방금 유빈이가 여기까지 해준 거잖아. 요 점에 지금 X좌표가 뭐라고 구해준 거야? 전개해가지고 써버릴게요. T제곱 2T 그치? 자, 이렇게 생긴 게 요 지점 X좌표. 요 지점 X좌표는 T 이 상태지,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PQ의 길이에요. PQ의 길이.
PQ의 길이를 우리가 지금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건우가 해볼까? 자, 여기의 길이는 요 점의 x좌표에서 요 점의 x좌표를 뭐 한 것? 빼면 되죠, 그쵸? 선분의 길이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시면 됩니다. 그럼 뭐라고 쓸까, 건우야, 이거를? 그치? 여기에서 t 하나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상황이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찾으시면 되겠지. 그치? 표준형 바꿔보면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인가?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그럼 얼마가 남을까? 얼마? 2분의 15 나왔어요? 4분의 15죠, 그치? 4분의 15. 자, 그래서 t 값이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구나.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러겠네요. 네,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데 그게 얼마냐? 4분의 15가 되겠다.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4분의 15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수 위에서 출발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요런 요 위치에 있는 점 하나의 좌표를 잡으면서 시작하는 거지. 그치? 그걸 가지고 나머지 뭐 길이들이나 넓이들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자, 혹시 이거 말고 여기 지금 숙제한 거 중에서 이거는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다 이런 거 있나요? 150 이쪽에 317번. 그쵸. 요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그 2차 함수가 이 f-5하고 f3하고 같은 값을 갖는다 그랬잖아.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생각해봐. 2차 함수가 지금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어떤 두 지점에 함수값이 지금 같다는 거잖아.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y값이 같은 두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y값이 같은 두 점이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로 평행선을 그었을 때 그때 요 지점과 요 지점, 요 두 점이 바로 y좌표가 같은 점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런 거야. 이런 두 점을 잡아봤는데 이쪽의 x좌표는 마이너스 5고 이쪽의 x좌표는 3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2차 함수는 무조건 가운데 센터를 기준으로 좌우가 뭐야?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는 가운데 지나가는 센터가 지금 얼마인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얼마인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봐. 이게 지금 좌우 같은 높이에 있는 두 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럼 결국은 추계방정식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5와 3의 중점이 되는 거야. 중점 어떻게 구해, 세번아? 중점. 중점. 중점을 구한다는 건 중간을 구하는 거잖아. 중간을 구하는 건 평균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너의 키와 나의 키의 평균을 구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하고 2로 나누죠? 똑같아요. 중점도 항상 두 점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무조건 중점 나옵니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5와 3의 중점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 센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소값이 1입니다 그랬잖아. 최소값이 1이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지, 여기지. 맞죠? 어느 범위에서가 아니라 그냥 이 전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1이란 얘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이에요 라는 거를 말해준 거예요. 결국 이 두 조건을 합치면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아는 거죠.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1,1 요러한 꼭지점을 갖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이차 함수 fx가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인 건 보이지? x제곱의 개수가 1인 건 보이죠? 그런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럼 이차 함수를 뭐라고 적어 놓는 게 좋을까? 표준형을 바로 쓸 수 있잖아.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1,1이니까 뭐라고 쓸까? 표준형을 보면 꼭지점이 보이지. 그럼 꼭지점을 보면 표준형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있는데 근데 그 이차 함수를 자 이제 범위를 잘랐어요. 마이너스 2부터 2라는 범위에서 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준혁아 생각해보자. 요 센터가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지금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2로 잘랐죠. 그죠? 그러면 뭐 굳이 선 안 그어봐도 x가 얼마에서 최대값 가질 것 같아? 2에서 갔겠지. 2가 여기서 더 머니까. 그치? 그래서 이 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니까 자 최대값은 f2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f2는 여기다 2 넣은 거잖아. 그치? 여기다 2 집어넣어. 얼마야 준혁아 그러면? 10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랑 비슷하게 왜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여기 옆에 있었거든. 지금 방금 세본이가 이거 물어봐가지고 이것도 같이 얘기해줄게요. 그 150페이지에 보시면 150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313번 있잖아. 그지? 이 313번 문제 같은 걸 풀 때도요. 조금 우리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게 내가 이제 여기 길이를 x로 잡으면 여기 이제 닮음에 의해서 여기가 2x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40-2x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뭐 y라고 하면은 y가 x괄호 40-2x 요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렇죠? 이 이제 활용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 목표는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정석적인 방법은 얘를 전개시켰다가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찾는 게 정석이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어디서 꼭지점을 가질지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 모양에서도. 그치? 준하나, 이 모양에서 우리한테 보이는 건 뭐죠? 현재 이 식의 모양은 일반형, 표준형, 인수분해형 중에 뭐예요? 아, 이게 표준형이에요. 이거 인수분해형이야. 이거 인수분해되어 있는 모양이잖아. 자, 그러면 표준형에서는 꼭지점이 보이고 일반형에서는 y절편이 보이고 인수분해형에서는 뭐가 보여요? x 뭐? x x절편이 얼마랑 얼마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딱 쓰자마자 이거는 그러면 0이랑 20에서 x축이랑 만나는 그래프야. 0이랑 20에서 x축이랑 만나고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이런 그래프가 딱 보인단 말이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0이라고요. 그럼 이거 꼭지점 찾는데 굳이 표준형 바꿔야 돼? 안 바꿔도 돼. 0과 20의 어디야 무조건? 중간이라고요. 그러니까 x가 10인 지점에서 이거는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냥 10 갖다 집어넣으면 꼭지점 나온다고. 그치? 그래서 10,200이 꼭지점이고요. 그러면 답은 200m가 되겠죠. 제곱미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절편을 알 때도 그 x절편의 센터가 무조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다. 그러니까 꼭지점이다. 그치?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153까지 더 질문하고 싶은 건 없나요? 324번. 153쪽에 324번. 자, 요거는 그 치환이 들어가 있는 문제네, 그지? 치환이 들어가 있는 문제. 여기서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t로 치환할 거고요. 자, 그러면 t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럼 요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요거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얘는 최소값이 얼마예요? 그치?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지. 자, 이 최소값은 누구의 최소값? t의 최소값. 그럼 t가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는 얘기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이에요. 이렇게 t의 범위가 제한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그걸 찾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와 t의 관계식으로 갑시다. 그럼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고 당연히 표준형 바꿔야 되겠죠? 마이너스 2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 그러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8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놈의 그래프를 생각해봐. 어디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 위로 블록이고 센터가 얼마? 일단 그냥 축의 방정식만 쓴다면 그냥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근데 우리는 t의 범위를 마이너스 2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죠? 여기다 왼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란 얘기잖아. 이만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이 범위 안에 지금 최대값, 그러니까 꼭지점이 포함이 되죠. 되니까 요 지점이 그냥 최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지점의 좌표인, 요 지점의 y좌표인 18-k가 문제에서 말한 최대값 15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k는 3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제 이 구간 안에 요게 안 들어가면 그러면 3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예를 들면 여기가 t가 뭐 2보다 크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아니라 만약에 5보다 크다 뭐 이런 거였어. 그럼 이 라인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생기는 거잖아. 그럼 이쪽에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5에서 잘라가지고 이쪽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때는 최대값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답이 달라지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그 k의 범위가 요 축보다 왼쪽에서 잘려 있다면 계속 답은 똑같은 거죠. 자, 이런 걸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의 답은 3이었던 거죠. 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이제? 자, 3, 4차 방정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차수가 좀 더 올라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몇 차하고 비슷할까, 시은아? 3차나 4차 푸는 방식은 몇 차와? 2차와 비슷해요.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은 푸는 방식이 거의 완전 다르죠. 그죠? 근데 2차부터 2차, 3차, 4차, 5차 이건 다 비슷해.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방식을 가지고 쭈루룩 풀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을 만났는데 이 3차 방정식을 갖다가 잘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이 3차 방정식이 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3은 0 만약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 3차 방정식의 해는 준하나 뭘까? 마이너스 1, 1 그렇지. 이렇게 곱해서 0 되려면 최소한 셋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된다.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4차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3차나 4차 방정식을 만났을 때 결국 인수분해만 열심히 해주면 돼요. 인수분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2차까지는 차수를 낮춰줘야 해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지? 내가 어떤 4차 방정식을 만났는데 열심히 인수분해 해가지고 얘를 x-1, 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 왔어. 요건 더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까지만 와도 우리는 일단 2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해를 찾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왜냐하면 세번화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뭘로 처리하면 돼요?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무엇으로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근해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면 자 여기서 1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뭐 써주면 된다?
근해 공식 써주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근해 공식 써가지고 뭐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면 되는 거니까 크게 뭐 어려울 게 없을 거고요. 그럼 이 3차나 4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인수분해 방식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죠. 준혁아,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더라? fx? 그러니까 만약에 3차 방정식 하나 딱 던져줬어. 자, 이런 거 딱 던져줬어. 얘를 풀어봐. 그럼 이제 이 3차식을 지금 인수분해해야 되잖아. 이 3차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하지? 맞아. 그게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x에다가 막 숫자 넣어보잖아요.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해가지고 0 되는 걸 찾잖아. 그 0 되는 걸 찾는 것이 인수 하나를 찾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걸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하지. 그래서 3, 4차 방정식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풀이 방식은 대입하는 거지.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0 되는 숫자 찾고 0 되는 숫자 찾았으면 그 숫자 가지고 보통 뭐 하죠? 조립제법 하지. 그치? 조립제법 해가지고 인수 하나 뽑아내고, 만약에 4차 방정식이었으면은 조립제법 한번 해도 남은 게 또 3차잖아. 그러면 또 한 번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또 한 번 조립제법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우리 앞에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했던 그런 방식으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해를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안 먹히는 조금 특이한 모양들이 있어요. 좀 특이한 모양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 공통 부분이 있어가지고 치환을 먼저 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 형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얘다마 이름이 뭐더라? 그렇지. 이렇게 4차식, 2차식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복 2차식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은 방정식이니까 복 2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복 2차 방정식은 앞에 단원들에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건우야, 일단 복 2차에 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뭐를 뭘로 치환해요? 맞아요. 그쵸? 이렇게 치환하는 게 일단 무조건 기본.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자, 쉬운 보기차가 있고요, 어려운 보기차가 있었어. 그래서 쉬운 보기차는 치환만 하면 인수분해가 그냥 척척척척척 되는 거. 그럼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고. 어려운 보기차는 뭐냐면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나오는 경우. 여기 지금 요 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x 4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9는 0, 이런 보기차 방정식이 있거든. 예린아, 그럼 여기서 치환하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 요렇게 되죠?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치? 이런 애를 만났을 때 해결 방안이 뭐였더라? 맞아. 여기를 살짝 손을 봐가지고 뭐가 되게 만들다?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이 뭐가 되도록?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만드는 게 해결 방안이었죠. 그죠? 그래서 가운데 x항의 개수를 일단 나한테 필요한 개수를 바꿔. 일단 바꾸고 나중에 뒤에서 맞춰주자고. 그죠? 그럼 내가 이거 마음대로 x 하나 더한 거니까 뒤에서 빼기 x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고. 그럼 우리 목표대로 요 부분이 준하나 뭐가 된다?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요렇게 됐지. 그치? 자, 그럼 요 타이밍에 이제 대문자 x를 어떻게? 다시 소문자 x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준혁아,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어떻게 해줄까? 합차 공식 한번 해줄게요. 합차 공식 해서 안에 순서를 어떻게 써주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요거 하나 써주고, 그렇지. 요렇게 하나 써주면 딱 좋지. 그래서 어쨌든 4차식이었던 거를 2차까지 내려온 거야. 그럼 됐지. 2차까지 내려왔으면 풀리지. 둘 다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요.
그럼 각각 다 세번아 뭐 하면 돼? 어? 둘 다 이제 2차까지 왔는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각각을 뭐 써주면 되냐고. 그쵸? 앞에 것도 근해 공식, 뒤에 것도 근해 공식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허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는 근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복 2차 방정식이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봅시다. 158페이지로 가서요. 158페이지에 1번 필수예제 1번. 자, 아까 우리 준혁이가 얘기해준 대로 이런 기본적인 3차, 4차 방정식을 푸시오 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집어넣는 거야. 그지?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지 찾는 겁니다. 준하나,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지 찾을 때 순서가 뭐죠? 0 넣어봐요? 1 넣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아니요 1 넣었는데 안 되면 마이너스 1 넣어보고 그랬는데도 안 되면 근데 그 2부터는 이제 뭘 보고 하는 거냐면 이 끝에 이 상수항의 약수들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안 되면 이제 요 놈의 약수들을 풀마 넣어보는 거지. 그치? 대다수는 금방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넣으면 0 되니 준하나? 1 넣으면 0 되죠. 1 넣으면 0 됩니다. 그러면 조립제법 가야지. 1로 조립제법 해야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1하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가야지. 그치? 0 빼먹지 마시고 조립제법 하면 3 내려오고 3 마사 0 마사 0 이렇게 아니지 마사 0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조립제법은 이 3차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었다는 걸 보여줘요? 어떤 식? 아니 앞에 뭐가 있어야지. 그치, x-1이라는 인수를 하나 뽑아냈고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뭐다? 그치, 요렇게 된 거죠. 그럼 이 뒷부분은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확실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죠? 됩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2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이야, 준하나? x-1 자, 정확하게 말해줘. x-2 그 다음 뭐예요? 3x 플러스 2가 0인 거지. 그치? 자, 그럼 해가 3개 나온 거네? 실근 3개 나왔죠? 뭐예요? 1이랑 2랑 마이너스 3분의 2랑 이렇게 3개의 실근이 나온 겁니다. 그치? 여기 3차 방정식 푼 거고. 자, 그 다음에 옆에는 4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도 가봅시다. 요거는 건우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것도 건우야 처음 할 일은 뭐예요? 1부터 넣는 거지. 그치? 자, 1 넣으면 0 되니? (1) 넣으면 0 되죠. 그죠? 그러면 1로 조립제법 시작할게요. 그리고 4차 방정식은 애초에 생각부터 조립제법을 몇 번 해야 돼요. 4차는 조립제법 한 번 해봤자 1차랑 3차 되잖아. 3차는 우리가 못 푸니까 3차 또 조립제법 해야 되잖아. 조립제법을 애초에 2번 할 거니까 2번 할 거 생각하시고 풀이 과정을 쓰면 좋겠죠. 자, 그래서 1 넣어서 0 되니까 1 내려오고 곱하고 0 마일 마육 0. 자, 한번 했어. 그러면 건우야,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인수분해된 식으로 쓴다면 뭐라고 써줘야 돼요? x-1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자, 요 단계까지 왔고요. 여전히 3차니까 또 한 번 해야지. 그치? 자, 얼마 넣으면 0 돼요?
2 넣으면 0 되지? 그럼 2로 갑시다.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면 요렇게 왔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은 x-1, x-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럼 건우야 1, 2 나왔고 마지막에 이제 뭐 한번 써주면 된다? 근해 공식 한번 써주면 된다 그치? 1 나왔고 2 나왔고 자 요거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네 그치? 마이너스 2 그러면은 2i 그치? 끝났죠. 그래서 이 4차 방정식은 실근 2개와 허근 2개를 갖는 4차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고 자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밑에 있는 문제 중에 4번 문제 답 한번 찾아봅시다. 4번 방금 푼 요 4차 방정식 풀이랑 똑같으니까 계산만 틀리지 마시고요. 네, 4번 답 찾아주세요. 오케이 다들 잘 풀었고요. 조립제법 2번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찾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찾고 마지막에 나온 거 근해 공식 써가지고 2분의 3풀마 루트 5 이렇게 찾으시면 끝나는 거죠. 그쵸? 자 이게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풀이였고요.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 다음 페이지는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입니다. 공통 부분이 있다라는 건 세분화 뭐 하란 얘기? 치환하란 얘기. 그러면 필수 예제 2번에 1번 같은 것은 자 대놓고 치환할 부분이 보이네. 뭘 치환할까 세분화? x제곱 플러스 4x 요 부분을 a로 치환할게요. 자 이렇게 치환하면 한번 불러주세요. 자 그럼 전개하고 한쪽으로 넘겨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2a 는 0이네요. 그럼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그치. 자, 그래서 우변이 0이 된 상태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제 대문자 a를 유비나 뭘로 다시 돌려주자? x제곱 플러스 4x 원래 모양으로 돌려주자. 그러면 요렇게 돌려주면은 두 개의 괄호가 모두 다 인수분해가 잘 되는 모양이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을 인수분해를 하시면 요거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쫙 되면서 정수해가 4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는 풀마 1이랑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 그치? 치환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단계를 조금 꼬아가지고 옆에 있는 2번처럼 괄호 4개짜리 또 많이 나오죠 그죠? 괄호 4개짜리 준하나 괄호 4개짜리 만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지 짝짓지 둘 짝짓는데 짝짓는 기준이 뭐죠?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도록 2세트 만드는 거지. 그럼 얘랑 누가 짝꿍이야? 3? 그치 이렇게 짝꿍을 해야지. 그래야지 얘네 둘이 더해서 5 되고 나머지 2개도 더하면 상수항의 합이 5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짝꿍끼리 전개 한번 시켜줘 준하나. 그치 두 번째는 플러스 6 이게 120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치환할 부분이 생겼으니까 이 부분 치환합시다. 요거 A로 치환하고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 120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96은 0이지 그치?
인수분해 해주세요.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나?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야, 이거 인수분해 못하면 이거 막 소인수분해 하거나 막 근행공식 써야 돼. 자, 96 곱해서 96 되는 게 뭐 있어? 만큼 차이 나야 되잖아. 10만큼. 그러니까 숫자를 두 개를 찾을 건데 두 숫자가 10만큼 차이가 나. 그럼 1의 자리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1의 자릿수가 똑같은 두 숫자일 거 아니야. 뭐 2랑 12 뭐 이런 식으로 1의 자리가 똑같은 두 숫자가 10 차이 나잖아. 근데 곱했을 때 96, 1의 자리 6이 돼야 돼. 그지? 그럼 뭐 4 곱하기 14든가 아니 뭐 6 곱하기 16이든가 이런 게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겠니? 6 곱하기 16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9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준하나? 그죠? 원래 거 다시 넣어줘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뒤에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6인데 앞에 거는 뭐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고 뒤에 거는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앞에 거는 인수분해 해서 답 찾고 뒤에 거는 근해 공식 써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요거는 얼마예요? 플러스 6 이렇게 됐고 얘는 이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 또는 1 나왔고요. 요거 근해 공식 쓴 것만 불러줘 이제. 2분의 마이너스 5 풀마 루트 25 마이너스 64 그럼 마이너스 39예요, 그죠? 마이너스 39 그러면 39 i 이렇게 쓰면 되겠지. 꺼낼 거 없으니까 요대로 그냥 요렇게 요게 2번 답이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은 뭐 방금 풀었던 것들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고 이제 그 이 치환하는 문제 유형 중에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제일 기본 치환하는 4차 방정식이라면 얘가 한 단계 꼬아놓은 4차 방정식이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 이제 이렇게 써주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하고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는 120 이렇게 쓰면 한 번 더 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괄호 4개가 있었는데 짝이 아닌 애들끼리 둘둘 곱해놓은 모양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건 치환할 부분이 안 보이잖아. 지금 치환할 부분이 없잖아. 그럼 이럴 때는 다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로 돌아가. 돌아간 다음에 제대로 된 짝끼리 가면 되는 거지. 그치? 한 번 더 까놓으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도 나올 수 있다. 치환할 부분이 안 보이면은 각각을 인수분해 한 다음에 제대로 된 짝을 맞춰가지고 전개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0페이지에 보기차 방정식 여기까지만 오늘 나갈게요. 160까지만. 자, 160배. 이렇게 4차, 2차 상수항의 꼴로 써져 있는 걸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 보기차 방정식을 만나면 준혁아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치환하면 라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될 텐데 이거는 예린아 이거는 쉬운 보기차야? 어려운 보기차야?
쉬운복 2차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인수분해 됐으니까 라지 x를 어떻게? x 제곱으로 다시 바꿔주면 되지. 자, 그럼 예린아 이거를 괄호 4개짜리로 바꿔주세요.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소수 범위까지 해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할 때도 i까지 동원해가지고 합차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그쵸? 이제 요 x제곱 플러스 1처럼 요 가운데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i가 추가되면 합차 공식이 되거든. 그쵸? 그래서 요 단계까지 만들어줘야 우리가 수월하게 답을 구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또 뭐 얘 가지고 뭐 근해 공식 하거나 뭐 넘겨가지고 뭐 해야 되니까 그냥 요렇게 딱 인수분해 해버리는 게 깔끔하다. 그죠? 그래서 가운데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i를 동원해서 합차 공식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풀마 2하고 풀마 i 해서 4개의 근이 나온 거죠. 자, 요거는 쉬운 보기차 방정식. 자, 옆에 있는 유형으로 가서 옆에 있는 거는 보기차 방정식이니까 치환을 먼저 했어. 그러면은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준하나 어떻게 해라? 지금 설마 근의 공식이라고 말한 건 아니죠, 그죠? 여기다 대고 근의 공식 쓰면 큰일 납니다. 뭐 루트 안에 루트 들어가고 난리 나요. 야, 오늘 했잖아, 오늘. 몇 분 전에 했잖아, 몇 분 전에. 여기 156쪽에서. 이거 봐. 보기차 방정식 쉬운 거랑 어려운 거가 있는데, 어려운 거는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디를 건드려라? 가운데 부분을 바꿔가지고 뭐가 되게 만들어라. 완전제곱식이 되게 만들어라. 그치? 그래가지고 완전제곱식 뽑아주고 x제곱으로 되돌린 다음에 합차공식 써주면 인수분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 160쪽으로 돌아와서 자 요거 어떻게 가야 돼?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그럼 요 자리에 몇 x가 있어야지 이게 완전제곱식이 될 수 있어요. 2x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2x로 일단 만들어야 돼. 그리고 뒤에다가 뭐 붙이면 되니까. 이거 붙여주면 되잖아. 그럼 어차피 위의 식이랑 같은 식 아니야? 그지?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빼기 x 있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라지 x를 뭘로 바꿔요? x제곱으로 바꿔줘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됐지. 자,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꼴이다 지금?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공식 꼴이다. 그치? 자, 합차공식 쓸 때 이 모양을 조금 센스 있게 써주면 좋겠네. x제곱 한 다음에 뭐라고 쓸까? 1을 앞에 쓰는 것보다는 여기 쓰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 이후의 과정이 여기는 그러면 플러스 x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2차 나왔으니까 각각에서 뭐 쓰면 돼? 여기서 아까 그걸 말해야지. 여기서 근해 공식 써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근해 공식, 여기서 근해 공식 각각 써주시면 돼요. 그럼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 얘는 2분의
1 풀마 루트 3 i 요렇게 총 4개의 허근이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은 항상 두 가지 같이 기억해줘야 돼. 쉬운 패턴, 어려운 패턴.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어려운 패턴 하나만 풀고 마칠 건데요. 그 밑에 4번 있죠, 4번. 급하게 풀면 틀립니다. 잘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333번에 4번 답 찾아보세요. 개수에 루트가 생겨가지고 조금 당황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근해 공식으로 잘 마무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기차 방정식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풀 때도 우리가 배운 단계대로 차근차근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치환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생기면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잖아. 뭐 i까지 여기서 동원해서 치환해 인수분해 해버리면 그 이후의 단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보기차 방정식 중에 어려운 보기차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내가 필요한 액상을 하나 만드는 거지, 그치? 그게 8x가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바꿔주는 게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x 플러스 4의 제곱 해주고 뒤에 마이너스 8x. 자, 여기서 이제 원래 걸로 돌아가서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그리고 요 부분을 이제 요 부분을 앞에 거랑 합차 공식하고 싶으니까 이게 8을 같이 묶어서 제곱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2루트 2가 필요한 겁니다. 2루트 2x의 제곱 이런 모양이 돼줘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이 완벽히 된 거죠. 그래야 합차 공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럼 여기서 합차 공식을 하면은 x제곱 플러스 2루트 2x 플러스 4 이렇게 하나 나오고 뒤에 괄호는 얘랑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가 되겠죠. 는 0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근해 공식을 각각 써주시면 되겠죠. 루트가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근해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x는 짝수 공식 쓸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 풀마 루트 2의 제곱에서 4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2i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하나 나오고 뒤에 거는 똑같은데 여기 부호만 바뀌는 거니까 루트 2 풀마 루트 2i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요 모양 이렇게. 요것이 복 2차 방정식이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개념 원리는 160까지, 그 다음에 RPM은 80 맞나? 네, 맞습니다. 77부터 80까지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고요. 요즘 방학이라 얘들아 마음 먹으면 공부할 시간 많잖아. 네?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일 밤에 자기 전까지는 올려주세요.